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죠. 그래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 발언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과 또 앞으로의 수사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중동으로 출국하기 전에 입장을 4분가량 밝혔다고 하는데요.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합니다.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듣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육성이었는데요. 주요한 말이 이거 같아요.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는 개혁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치 보복, 감정풀이나 정치 보복으로 일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 정말로 중대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가기관, 군이라든가 또는 국정원, 정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정보기관과 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요. 또 댓글을 달면서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고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김미화 씨라든가 그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또 실제 정치에 개입했던, 그리고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최소한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최종 결정자이고 책임자거든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그렇다면 본인의 재임 당시에 일어났던 이런 불법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도의적으로 국민들께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먼저야 되지 않나. 이것을 정치보복이라는 흐름으로 가면서 실제로 저질렀던 군과 정보기관의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하지 않은 채 본인은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법적인 측면들 계속 지금 새로운 조사가 나오고 있고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죄로 일단 선고가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법적인 측면, 그리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책임까지도 본인은 최고 지도자로서 느껴야 되는데, 오늘 발언은 결국은 본인이 어떤 명분을 만들고, 특히 보수층의 어떤 단결이랄까요? 그동안 친박 진영과 또 친 MB계를 결집을 시키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맞서겠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까지도 드러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께 저는 상당히 그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도 도의적인 그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아쉽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교수님은 지금 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홍국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먼저 그 국정과거의 총책임자로서 어떤 그 도의적인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수긍이 갑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바레인을 출국하기 전에 본인의 그동안 여러 가지 지금 과거의 소위 말하는 정보기관들을 적폐 대상으로 몰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오늘 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대통령 목까지 왔다고 본인이 느낀다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 이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겁니다. 모든 정부라는 것은 07과삼이 있습니다. 모든 정부가 100% 다 잘하고 100% 못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07과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7이고 못하는 건 3이 되고, 물론 못하는 게 3이 될 수도 있고 잘하는 것도 3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라서 통치
행위하고 그다음에 각 그 기관의 운영하고는 좀 별개로 봐줘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각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까지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고 운영 방식에 대해 지시를 하고 또 운영 형태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통치 행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지 그 직접 당사자인 그 각 그 정보기관의 운영 형태까지 내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이미 다 구속됐거나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자칫 이야기되면은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막 요 정도까지 자제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 차원입니다. 네, 자 첫 질문부터 지금 각이 명확하게 섰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치행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또 말씀하신 게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를 떠나서 이게 범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어떤 정권도 다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공과가 분명히 있지만요. 그렇죠. 이것이 예. 범죄라는 수준에 달했을 때는 다른 것이다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어제 대책회의를 갖고 오늘 입장을 내놓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조율돼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반격의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수 층의 결집을 좀 의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사실이 만일 경우 확인된다면 뭐 지금은 이제 조사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서 직접 국정을 담당했던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구속이 되고 또 사실상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결정권자 그리고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또 이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다. 또 관련되는 문건들, 증거들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 박근혜 정부의 그 무능과 또 국정농단에서 봤지만 그런 범죄들,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헌법과 법률을 어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입장을 내놓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입장 발표는 결국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도돼 있고 더군다나 향후의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반격할 준비를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 범죄가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이 법의 처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또 개혁을 위해서는 또 국민들이 관용을 해주신다면 또 국민들의 그런 관용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계는 범죄의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의 얘기가 상당히 정말 우리 정치와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과는 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예. 김원국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의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 부분에서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되고 또 정의사회가 구현되기를 저도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거 정부를 단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뭐 정권을 사유화한다. 그다음에 범죄 확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범죄가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직접 지시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운영 주체인 그 정보기관에서 과잉 충손을 했는지 이거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사유화를 하고 정보기관을 사유하고 범죄를 지시를 했다면은 이거는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러나 이미 그 정점에 모든 책임을 어떤 경우든 모든 책임을 적폐청산하는 차원에서 전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봅니다. 왜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된 이유가 사법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이거는 정치적 문제가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헌법적 상황으로 모든 것을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원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MB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모든 걸 뒤집어서 사유화를 시켰다. 사유화는 증거가 있습니까? 범죄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나오면은 그거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그 이상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마침 지금 모든 게 몰아가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사유화했다고 이런 식으로 적폐청산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지금 전 정부 국정원장 세 사람부터 다 지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까지 다 지금 소환하고 있죠. 네. 그리고 김관진 구속됐죠. 뭐 지금 원세훈 다 구속됐죠. 그래 그 다음 단계는 누굽니까? 바로 결국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된 게 있으면 단죄를 받아야죠. 뭐 대통령이라서 뭐 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단정적으로 해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해서 하시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반격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고, 통치 행위와 이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보수 결집이,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이야기한다고 보수가 결집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실패라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진행 과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뭐 저희가 뭐 보도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뭐 아까 말한 대로 다음 수사 단계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냐 한 건데 갈 수도 있고 혐의가 없으면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범죄 상황에 따라 수사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흐르는 거 보면은 거의 지금 이명박 대통령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느끼신다는 거고요. 사실은 몰이를 한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검찰이라든가 출입해본 그 기자들은 다 압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지만 수사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범죄 증거들이 나왔고 관련자들이 지금 지시를 한 단계부터 맨 밑에 실행을 한 단계, 그래서 국정원의 여러 요원들이라든가 또는 전 원장 그리고 사이버사의 여러 요원들이 지금 구속이 되고 그 이후에 단계를 밟아서 장관까지 갔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확인하면서 검찰은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금 예우를 갖추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의 경우 다른 사안이었다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같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소환하고 수모를 주고 결국은 서거로 이끌게 된 그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나오는 증거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또 저질러진 그런 범죄 행위가 확인이 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자를 소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몰이라고 보는 것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요. 이것은 당연히 수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사의 기법이고 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검찰의 수사의 관행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 그 김관진 뭐 지금 전 장관도 그 사이버 사령부의 인원을 증가하는 데서 뭐 이런 지시를 받았다, 뭐 보고했는데 그걸 뭐 제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지시를 했다고 해서 전 대통령이 반드시 정치 개입하라 지시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치 개입을 하라고 하고 야당을 탄압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지시한 게 대통령이 할 일 없이 뭐 야당을 탄압하라, 댓글을 달아라, 그 다음에 정치 개입하라 이런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그것까지 지시를 했겠냐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뒤에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들어간 이후에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 내용 먼저 듣고 네.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로 환불을 종양을 도려내면 되는 거지. 지금 전체를 손발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들고 하는 거는 바로 국가 안보 전체의 위태로움을 가져온 일이다 하는 댓글 작업은 사실은 저희 북한의 어떤 이 심리전이 날로 강화되는 주요 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언 허가를 한 것 같고 문제를 삼는 거는 그거는 곤란하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시콜콜이 그런 거 지시하고 받고 한 일 없습니다. 네, 이동관 전 청와대 수석이 이제 방어에 나선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 말씀 드리기 전에 사실 그 이명박 전 정부 때 많은 사람들이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에 임명되는 거 보고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예. 저는 악수라고 생각을 한 적이 그 여론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역시 원세훈 원장이 상당히 잘못된 지금 관행들을 이쪽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구속되고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원세훈 원장의 책임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범죄가 다 밝혀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것이 원세훈 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원세훈 원장을 임명했다, 인사에 책임졌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세훈 원장한테 국정원을 동원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서 정치에 개입하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과연 했겠나는 부분은 우리는 조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책임자 처벌은 그 해당의 운영이 그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치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진다면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이런 그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비슷한 의미로 이동관 전 청와대 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환부의 종양을 도려내면 될 걸 손발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든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도끼를 들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하게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국은 그런 증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장관이 보고를 했고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증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에도 사실상 이런 댓글 활동이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는 그런 이 조사 결과도 검찰에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 종양을 당연하죠. 수술을 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일단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확인됐을 때는 저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정확하게 혐의 사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실로 확인이 됐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직 명료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검찰은 저는 신중하게 이 조사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보고를 받았고 지시를 했는가 이 부분을 앞으로 더 많은 확인할 텐데요. 그게 핵심이겠죠 앞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에 소환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부분을 예단해서 우리는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검찰의 조사라든가 또는 각종 위원회에서 나왔던 조사 결과는 그런 범죄가 있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도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지금 마치 모든 일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또는 이것이 악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잘못된 적폐와는 다르게 범죄는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잘못된 것은 처벌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정치권의 합의라든가 다양한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은 그 증거와 또 명백한 혐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사례를 들어서 사이버 사령부가 설립된 목적이 뭐냐면 대북 심리전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사령부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사령부의 본래 순기능을 수행하다가 일탈을 해서 정치를 개입했다 이러면 단죄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 문책이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최고 위에 최고위층에 있는 결국 뭐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의 지시에서 마치 이렇게 됐다고 단정을 지어서 그것이 적폐다. 그것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환부를 도려낸 게 아니고 환부를 아예 그냥 주저앉혀야 된다. 이렇게까지 간다면은 모든 것이 적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적폐의 청산에 앞으로 가이드라인도 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목적도 분명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나 이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해져야 됩니다. 적폐에 대해서. 그럼 그런 것들도 없이 지금 계속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적폐 청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가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일정 부분 납득할 거는 납득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헌법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 밑에서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헌법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모리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여론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그 적폐 청산을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른바 여론몰이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지금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은 아니지만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일탈 행위가 있었는지 그 일탈 행위가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의 수준에서 있었는지 아니면 그 위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동관 전 수석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다 들어보진 못했지만 이동관 전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담회 기회가 추가로 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 이동환 전 수석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은 이미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걸 아마 본인들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방어권을 지금 행사하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되고 나서 거기서 정리가 되면은 예. 곧바로 다음 단계인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로 오지 않겠나. 결국 그렇게 되면은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굉장히 그 아주 그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그 앞뒤가 서로가 안 맞는 이런 과정들을 노출시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피의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거는 굉장히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그런 철저한 과정들이 정리가 되면은 곧바로 아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의 포토라인으로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네. 또 이동관 전 수석은 아마 그걸 감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국민청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입장 발표 이후에 앞으로의 여론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얘기했던 흐름을 본다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예. 이건 수사의 과정에서 거의 몰이식으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프레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북한 관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북한에 대한 심리전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보수 진영의 집결을 사실 상당히 의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북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또 국내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들이 국내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외교안보 프레임을 다시 한번 끌어들인 거죠. 이를 통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더 경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겠다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저는 프레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간담회에서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할 거다. 그리고 이 수사의 부당성이라든가 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 차원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지금 느끼는 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런데 그 원조격이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벌어졌다. 이미 지금 증거들이 속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유죄가 선고됐거나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볼 때 정말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과 법률이 위반된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은 분노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야당에 대해서는 다시 반격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국민 여론에 호응을 해서 저는 검찰 수사도 좀 더 명확하고 정말 증거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혹시나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보이지 않도록 검찰도 정말로 신중하고 그러나 또 단호하게 과거와 빨리 절연하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아마 국민들도 기대하실 거다. 그리고 그런 여론의 흐름과 함께 저는 정치권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 각 당의 반응도 있고요. 뭐 각 국민 개개인의 생각도 있을 건데 제가 유심히 본 부분은 청와대 반응이었습니다. 있을까 없을까 생각했는데 반응이 있었거든요. 자, 저희 한번 보여주시죠. 박수현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폐청산은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출입기자단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자, 청와대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 적폐청산에 대한 정의를 그냥 원론적인 얘기다. 원론적인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저기서 이제 분명한 이야기는 이제 불공정을 한 것을 바로잡겠다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치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정권도 틀으면 다 불공정 나오는 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 불공정이 존재하는데 앞으로 이 불공정 상황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또 범위를 어떻게까지를 할 것인지 그거는 굉장히 우리도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직 대통령 적폐청산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적폐청산은 어디로 갈 건지 이게 경제로 갈 건지 문화계로 갈 건지 이것은 또 이제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그 청와대에서 더 이상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청와대에서 나서서 감나라 팜나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이제 그 출국 금지 청원에 대해서 네. 지금 여론을 지금 좀 더 지켜보는 상황이다.
그 부분도 굉장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켜볼 사항이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까지 고공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이 앞으로 그 대통령 지지율과 맞물려 갖고 이 적폐청산의 드라이브를 어디까지 걸어야 될지 이 부분도 사실은 간의 부분 하나에 좀 이렇게 지금은 타이밍을 조절하는 입장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청와대의 입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각 당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먼저 이 민주당에서는 댓글 조작의 몸통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정치 보복을 운운하는 건 실망스럽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국민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적반하장이다. 재임 기간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초법적인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공식 논평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여야와 각 당의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야 되는, 다시 말해서 적폐 청산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힘을 실어줬다고 보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당도 한 목소리입니다. 국민의당은 상당히 중간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도 오늘은 그런 정치 보복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뻔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역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신중한 반응을 내놓았다. 자칫하면 이것이 검찰의 수사가 자칫하면 정치적 공방화되면서 그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정말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는 갖추되 그러나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는 단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거고요. 이것이 자칫하면 정치적 공방화가 돼서 그 검찰 조사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여야 각 당은 역시 현재 처해 있는 각 정당의 현재 이념과 또 국민들의 그런 신뢰에 기반해서 각자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친박 진영까지 몰락했는데 친 MB 진영까지 공격을 받게 됐을 경우 이제 상당한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좀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오늘 발언 얘기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뭐 조사나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어떤 것이다라는 게 보면 이른바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의혹 사건이 있고 블랙리스트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뭐 다스 관련 의혹까지 이렇게 지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수사가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소환 조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소환 조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 블랙리스트 문건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는 이미 관련해서 고발을 했고 이 피고발인 조사까지도 지금 마쳐진 상황이거든요. 고발인을 대표해서 유경기 부시장이 이미 조사를 마쳤고요. 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이미 9월에 고소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K 투자 관련 이 피해 관련해서도요. 이미 피의자들이 이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규모가 사실은 이 국정원의 사안, 또 사이버사 군의 문제,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의 문제, 또 다스와 BBK 문제까지 정말로 광범위하거든요. 그 문제에서 현재 여러 가지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증언까지 직접 진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와 소환은 불가피하다. 물론 그 이후에 그 내용이 얼마나 확인이 돼서 검찰 조사가 결국은 그 이후 과정까지 이어질지는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엄청난 이런 사안의 폭발성, 그리고 여러 가지 있었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이미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까지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소환까지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또 나아가서 구속 가능성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으로 보면은 상권력이 죽은 권력을 손을 댈 때는 다른 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갈 거라는 정도는 이미 상권력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정은 정치 개입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SNS 장악, 문건 장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 장악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총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개인 비리까지도 손을 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을 검찰은 아마 피해자로 전환시켜서 아마 구속까지도 가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가능하면은 그 침묵을 지키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 가이드라인으로 검찰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치게 되면은 또 여론의 역풍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오늘 한 발언이 보수 결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결국 역풍 맞으면은 보수 결집으로 갈 수도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라는 건 어디로 사실 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과하다 싶으면은 항상 약자로 돌아서는 게 국민 여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산 권력이 얼마만큼 칼을 얼마나 휘두를 건지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발언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과 또 앞으로의 수사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